솔직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여전히 올해 말에서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매매 철학, 그리고 종목을 이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공유하면서 영상들을 찍고 관심 종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무,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수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재무를 제일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뭐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제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그 한 주간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이 매수가 들어간 종목부터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이 목적성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증시의 트렌드라든지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수급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많아졌다, 아니면 기관도 조직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 섹터와 종목군이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든 아니면 들어오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는 걸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뭐 큰 금액을 들어간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그 큰 돈의 흐름, 파도나 물결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말 그대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섹터나 매매, 뭐 혹은 종목,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만년 저평가야. 너무 답답해. 이런 거 있을 법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고 수급이 쏠리는 건 AI인데 다른 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그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 가치를 받긴 하겠지만 조금 답답하게 움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트렌디한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또 투자를 해봄직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또 발굴하는 방법으로 찾기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뭐 이번엔 4거래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뭐 금요일날 이제 휴장이었으니까요. 이때 이제 과연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제일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역시나 이번에도 또 반도체였습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제일 많이 들어온 한 주간 종목이었고요. 금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두 번째가 이제 한미반도체, 세 번째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이에 한미반도체가 껴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이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뭐 삼성전자야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하면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강조를 드렸죠? 예,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분히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익 포텐셜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터져가지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무슨 10%대가 나오던 기업인데 잘 나와야 13%였거든요. 근데 49.9%, 50%를 내다보고 있고 내년에 52%를 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39%를 보는데 내년에는 41.8%를 봐요. 근데 PER은요 4.7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솔직히 삼성전자는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갈 만한 포텐셜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는 비싼 단계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추후에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이제 더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게 2027년도에 뭐 영업이익 4,600억, 순이익 뭐 4,750억 요 정도 보거든요. 27년도에. 그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5조인데 PER이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TC본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 잘 고려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는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방 지지도 더 잘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먼저 패권을 장악했고 1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1등 프리미엄을 삼성전자로부터 뺏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 75%대를 보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60% 정도를 봅니다. 훨씬 마진율이 높은데 PER은 3배 요 정도 수준을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외국인 매수세 최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삼성 SDI도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다른 애들도 있기는 한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 쪽입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모멘텀을 받은 거기도 하잖아요. 이럴 수 있겠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을 묶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2차전지라는 공통점이 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정유 사업도 있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다라고 뭐 2차 전지 모멘텀으로도 그렇게 잘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외국인 매수세 상위에 올라온 종목 중에 S오일도 있거든요. 근데 S오일은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이제 크게 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뭐 그렇게 크게 치지도 않았고 솔직히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삼성 SDI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그렇다고 뭐 안 갈 종목은 아니니까 SK온 기반으로도 이제 올라갈 법하고 2차 전지나 또 정유나 이런 걸로도 올라갈 법해서 늦게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4월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부터도 찔끔찔끔 들어오긴 했는데 4월 달에 이제 외인 매수세가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고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14만 원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매물대였거든요.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매물대였는데 과거에 이게 또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려고 할 때 지지받았던 구간 그리고 저항 맞았던 구간 이렇게 저항을 계속 맞았잖아요.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라고 봅니다. 딱 돌파가 나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 마진율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PER 이제 한 12배 정도를 보는데 추후에 이익 전망이 좀 얼마나 달라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2차전지 사이클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매물대 돌파가 나온 지금이 나쁘지 않은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일단 또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솔직히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거 유가가 좀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꺾이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불안하다. 개그맨 허경환님 또 유행어 또 나오던데 불안하네. 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가가 이제 불안한데 SK이노베이션도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S오일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 상단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SO일 그 이전부터 유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쭉 이제 주가를 올리기도 했고 외국인도 계속 주워 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전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민감했고. 그랬는데 이제 3월 달에 전쟁 터지면서 한번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SO일도 지금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이 정유주들 우리가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상징적인 기업인데 SK이노베이션이랑 SO일이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캐파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한번 쭉 위축이 됐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익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PER이 엄청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전지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 SDI. 뭐 사실 2차전지는 삼성 SDI가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뭐라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근데 그 대장주, 그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건 아마 삼성 SDI가 될 것이다. 업황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기 시작했고 이제 22년도 영업이익 순위 고점을 갱신할 걸로 기대되죠. 그래서 주가도 지금 거의 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뭐 엄청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러지도 않아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8.5%를 보고 PER 28배를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익이 2029년도에 한 템포만 더 강력하게 한번 쭉 치고 올라가 줘도 SDI는 또 PER 확 낮아지고 마진율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는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매물대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4월 달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매물대 돌파가 나왔어요. 이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 42만 5천 원 가격대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2차전지 섹터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철강도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국제강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면서 그때부터 실적을 돌려 세우는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죠. 심지어 이제 뭐 고배당 기대감도 이제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호주의 리튬 광산 지분을 30% 확보하면서 이제 1조 10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1조 1000억 정도 투자해서 그 리튬 광산 확보한 게 정말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리튬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도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좀 소강 상태도 있긴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어떻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야? 예, 한 25년 중순, 작년 중순부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11월 이때부터는 리튬 가격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리튬 광산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또 철강 업황도 개선될 걸 기대하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지금도 가격대 정말 좋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랑 SK이노베이션은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매수하기에도 타점이 괜찮다고 봅니다. 삼성 SDI가 솔직히 대장주라 얘가 제일 또 강력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부담된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홀딩스도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다음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이 사실 다른 방산주들이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좀 못 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하단은 지지를 해주는데 계속 상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단은 계속 17만 원, 17만 5천 원 요 근처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러면서 상단을 계속 끌어올렸죠. 바닥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현대로템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그래도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도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률 한 20%, 순이익률 16%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진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PER이 한 20배를 전망하니까 뭐 아직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로템이 외국인 수급도 그렇지만 기관 매수세도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쌍끌이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뭐 K2라든지 폴란드형 K2 전차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이제 증액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인프라 산업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이제 철도 관련된 산업이 또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된 모멘텀을 추후에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불어올 수 있게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국내 3대 신평사에서도 지금 현대로템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대로템의 이제 신고가를 쓴 상황에선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하방 지지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동성을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정말 장기간의 박스권, 작년 중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쓰면서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외국인 매수세 상위에 올랐고 요건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대우건설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원전건설 모멘텀도 워낙에 이제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도 터지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영업이익 자체도 크게 올렸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원전 건설 모멘텀도 있고 워낙에 이제 지금 재료가 많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이제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긴 하는데 마진율도 올라설 걸로 기대하고요. 여기서 PER이 한 26배를 보니까 건설주 치고는 조금 프리미엄이 많이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원전 건설 모멘텀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해야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 지금 원전 건설 모멘텀 쪽으로 대우건설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구나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매수세 많이 들어온 게 포스코홀딩스인데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입니다. 솔직히 이제 자동차는 제가 작년 중순, 작년 초부터 자동차 관련주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길게 보시면 분명히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엄청 갔는데 CES 2016으로 인해 가지고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모멘텀을 받고 굉장히 잘 갔죠. 왜냐하면 CES 2016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이거 완전 로봇주다 대박이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거였거든요. 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모멘텀은 자동차 모멘텀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모멘텀으로 올라갈 것이다. 영원한 불경기는 없다. 호경기가 오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가 갈 것이다. 불경기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위 영업이익 순위나 이제 판매량 순위도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에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하느냐가 정말 판가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재료인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올린 거다 보니까 아직 자동차 모멘텀으로 올릴 구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한 발 더 남은 종목이 아닌가. 심지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모멘텀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AI의 이제 순서상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위 모두 이제 좀 올라설 걸로 기대되는데 뭐 마진율도 올라서겠죠. 그러면서 PER 11배를 보고 PBR은 0.99 그러니까 1.0 아래로 떨어질 걸 봅니다.
뭐 엄청 매력적인 마진율, 엄청 매력적인 저평가 이건 아니지만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프리미엄을 부여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해줘도 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연의 자동차 모멘텀까지 이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면 또 이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은 한번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숨고르기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조금씩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면 좀 좋은 결과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대차는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우량주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이제 하나금융지주인데 하나금융지주는 일단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도 이제 3법 개정이 이제 엄청 컸고 원래 한국에서 지주사 금융주 하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제 가치를 못 받는 게 가치주들이 외면받는 게 한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죠.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지주사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제 증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금융도 그렇잖아요. KB증권 그다음에 또 은행 이런 거 이제 다 기대하면서 증권주들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거 이제 다 말씀드려서 뭐라 했죠? 장기적으로 보시라. 4대 그 은행사 이런 기업들 올라갈 거다.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때요?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도 정말 많이 올라갔죠, 주가.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캐파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PER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PBR이 진짜 엄청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지금 이제 포텐셜 자체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볼 거다, 좀 조정 나오더라도 계속 주워 담을 거다 이런 분들 아니면 조금 이제 애매하다, 장기 투자에 어울린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건 삼성전기인데 이게 삼성전기도 솔직히 진짜 이게 매수하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4월에도 이렇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매수하실 바엔 항상 뭐라 그래요? 삼성전기 사세요. 훨씬 잘 갈 겁니다. 2019년에도 그랬고 20년, 21년, 22년 이번에 하락 사이클 때도 삼성전자 살 바엔 삼성전기를 사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잘 가잖아요. 이게 훨씬. 근데 어떻게 돼요? 너무 잘 가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못 담아요. 이거 어떻게 담아요? 여기서 저 여기서도 담으라는 말을 못 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뭐 10몇만 원 할 때였나?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 얼마야 이게? 지금 80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좀 사기가 그렇다.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MLCC 자체가 제가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랬죠. 세상이 점점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MLCC는 세상이 전자화되면 그냥 수요가 올라간다. 안 그래도 자동차 시장도 점점 전자화돼 가지고 솔직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캐즘이 왔다 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도 어때요? 과거보다는 훨씬 전자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전자화 될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자제품 강력한 게 들어오고 있죠. 강력한 전자 모멘텀, AI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늘 수밖에 없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지금 거의 뭐 수직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AI, MLCC 기반으로는 원래도 이제 괜찮았지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PER도 이제 31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뭐 다이오유덴, 무라타, TDK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봤지만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1분기에 보여주면서 27년, 28년까지 이익 캐파도 강력할 거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맞는 주가 수직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욕심을 내봐도 좋고 뭐 21선 깨지면 슬슬 분할 매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게 대한전선입니다.
요즘 계속 끊이지 않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예, 이제 AI 인프라 쪽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원전선 그리고 산일전기 예, 주가가 어마무시하죠.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 계속 갑니다. 전력 인프라는 진짜 계속 가요. 현대일렉도 지금 마진율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29%, 순이익률 23% 정도 보는데 PER 30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익 캐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진율 영업이익률 5.7%에 순이익률 3.8%. 근데 PER은 55.8배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호실적 터트리면서 올리고 있죠. 계속 갑니다.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산일전기가 그나마 마진율 대비해서 싸죠. 41%, 33%인데 PER 24배니까.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20%, 15% 마진율에 PER 24배, 5배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싸진 않다. LS 일렉도 14%, 10%인데 PER 48배니까 좀 비싸다라고도 좀 볼 수 있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 캐파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 매수세가 또 이제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분기 최대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초고압 변압기 쪽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AI 전력 부족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한동안 수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금액을 좀 조절해서 들어가는 거를 권장드린다. 들어가실 거라면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를 쑥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느낌이 어떠하냐면 일단 2차 전지, 뭐 정유주나 2차 전지나 이러한 종목들 매수세가 있고 그리고 AI 기반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건설 이런 그리고 또 MLCC 이런 것들처럼 AI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대장주인 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역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역시 2차 전지가 굉장히 모멘텀이 괜찮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괜찮은 상황에서 뭐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섹터들. AI는 솔직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는 보지만 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여전히 올해 말에서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으면서 같이 한번 도움 받으실 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 정보, 투자 전략, 시황 분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핵심 내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2차 전지나 각종 섹터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 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어요.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요즘 뭐 이런 걸로 사기치는 데가 많은데 저 벌써 여러분들 몇 년째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이상한 데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주식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방 하나면 이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 흐름 파악하는데 원큐에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 이쪽 통해서 클릭하거나 터치해서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5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른이날, 주른이가 되는 걸 기획해가지고 어른이날 특별 방송을 준비했고요. 5월 5일 화요일 밤 8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는 요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방송할 거니까 이날 특별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또 주식 인사이트 5월달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참여하면 되는데,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이게 또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거나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갈 거기 때문에 그 알람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